풀이 과정을 외운다는 것, 그것도 사실 내신 공부였고, 수능은 어떻게 했냐면 논리를 이해하려고, 되게 좀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2학번에 정시 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임서연입니다. 이제 2학년 끝나고 이제 드디어 고3으로서의 공부를 시작하는 방학인 2학년 끝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때가 사실 모두가 제일 방황하면서도 모두가 가장 큰 열정을 갖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일단 저도 고3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고,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몇 없고 해서 그 시작하기가 제일 힘들긴 했어요. 근데 2학년 겨울방학을 그래도 나름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 있었어요. 일단은 뭐 모두가 거의 비슷한 양의 열정을 갖고 있는 시기라서 모두가 이제 같은 막 기출문제집을 엄청 사죠. 뭐 마더텅 같은. 수특은 아직 안 나왔을 때니까, 겨울방학은. 기출문제를 전 과목 그냥 다 사고, 저는 이제 또 계획을 이제 짠 다음에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무작정 피기는도 뭐하고 약간 완벽주의 성향도 약간 있다 보니까 그렇기도 뭐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그냥 풀면 되는 걸까? 공부가 말이 공부지 이걸 읽는 건가? 외우는 건가? 내신 공부랑 다르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고, 아마 지금도 이제 고3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씩 이렇게 계획을 짜기에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직 좀 미숙한 상황이니까 일단 방학 2달, 1, 2월 정도를 딱 잡았어요. 이 동안 내가 어떤 걸 봐야 할까? 일단 지금까지 산 이 기출문제집을 한 번씩 다 보자. 본다는 의미는 한 번씩 문제를 풀고 그걸 다시 2회독, 많으면 3회독, 2회독까지 하면서 충분히 숙지시켜두자. 이 수능 문제의 스타일을 내가 좀 보고 익숙해지게 만들자가 이 방학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2달 정도의 목표를 세운 다음에 이제 그럼 1월, 2월 이렇게 다시 목표를 세워놓고 최대한 근데 목표를 좀 저를 과소평가해서 세우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를 막 과대평가해서 그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못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또 그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점에서.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적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럼 그 적은 목표를 다 이뤘을 때 추가적으로 내가 목표를 세워서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느끼는 쾌감도 훨씬 컸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분량으로 이렇게 계획을 일주일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세웠죠. 그리고 하루 시간표는 이제 겨울방학 내내는 저는 독서실을 따로 안 갔고 집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저는 집에서도 혼자 공부가 좀 잘 되는 스타일이었어서. 그리고 학원도 많이 이 깊은 생각 수학학원 말고는 국어학원 다니긴 했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고 주말 아침이어서 거의 일주일이 자체가 다 제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6시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침대에서 바로 책상 가서 앉아서 한 3시간 정도 그냥 국어 문제를 보고 아침을 먹고 이렇게 시간표를 짜서 루틴하게 살기 시작했죠. 이게 내신 때와는 다르게 이제 제가 계획을 세워서 루틴하게 사는 연습을 충분히 해놓는 게 겨울방학 때 큰 얻을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겨울방학 동안 준비해야 될 태도이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앞으로 가면서 모의고사도 다 챙기고 나의 일정을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게 이제 고1, 고2와 다른 고3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루틴하게 사는 걸 연습하고 항상 규칙적으로 하면서도 스트레스도 이제 중간중간 잘 조절하면서 내가 풀 수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을 연습을 했던 게 저의 2학년 끝난 겨울방학 때 주 일과였던 것 같아요. 내신에서는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갖고 와서 이제 그걸 변형해서 시험 문제로 정말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2학년 때 내신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명한 기출문제들은 다 눈에 익은 상황이긴 했어요, 시작할 때. 근데 이제 내신이랑 수능의 정말 큰 차이점이 내신은 암기에 초점이 더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 문제를 외우면 그게 변형이 되더라도 그 문제를 봤을 때 내신에서는 그걸 풀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신에서 그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저의 접근 방식은 외우자였었죠. 근데 이게 맞는 거기도 했고, 내신은. 그래서
물론 이제 보면서 유명한 기출 문제들은 외워놓은 상태였어요. 답의 숫자까지도 이렇게 외워놓은 상태일 정도로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상태였고, 근데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하면서 2학년 끝 겨울방학 때 수능은 어떻게 했냐면 논리를 이해하려고, 되게 좀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정말로 요 풀이를 이렇게 다 풀이 과정이 물론 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써가면서 내려가면서 쓰잖아요. 이 행간의 의미까지도 내가 다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논술 쓰는 것처럼 길게 풀이 과정을 약간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해서 이 넘어가는 포인트 중에서 어떤 포인트가 수능에서 원하는지, 그 포인트는 되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공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어떤 원하는 점들이 딱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들을 파악하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문제를 빠르게 풀고 답을 맞추는 공부로는 이게 절대 불가능하고, 혼자서 이제 노트나 아니면 알텍 같은 경우 빈 공간이 매우 많은 교재니까 연필로 이렇게 써서 하나씩 내가 서술형처럼, 전 되게 줄글로도 많이 썼어요. 풀이 과정을 말로, 나한테 하는 말로 이렇게 많이 써서 이제 그 이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의심 없이 내가 풀 수 있게, 가끔 증명이 나오면 심지어 증명도 내가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보기도 하고 확인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천천히 공부를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저는 이 공부법과 지금까지 해왔던 이 내신 공부법 사이의 차이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외웠던 거 그냥 다시 쓰는 건데, 그럼 뭐 아는 거 다시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최대한 디테일하게 넘어가려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모르는 게 없어야 한다라는 이 일념 하에 공부를 하면은 다른 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신 공부할 때 놓쳤던 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냥 외우려고 급급했던 시기와는 다르게 논리를 이해하고 수능 이 출제자의 입장에서 어떤 수학적인 능력을 학생들에게 요하는지 그 포인트를 잡는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겨울방학 동안에 조금씩 더 탄탄하게 수능 수학 공부의 기틀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